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72장 72. 사만의 사랑. 소옥도 마치 그의 그 무서운 손을 다 잊어버린 듯이 웃었다. 육소봉은 그녀를 놔주면서 말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나도 내가 싫다. 소옥이 누나를 굴리며 말했다. 당신이 날 좋아할까봐 내가 정말 겁내는 줄 아세요? 겁나지 않는다는 거냐? 소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일을 당신에게 말해준 건 내가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소봉이 크게 웃었다. 높이 솟아오른 태양이 사과 같은 그녀의 얼굴과 발육이 잘 된 그녀의 가슴을 비추고 있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실대로 말했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다. 어쨌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이제 옷을 입어도 좋다. 소옥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어차피 당신이 다 봤는데 뭐하러 입어요? 그녀는 머리에 쓴 두건까지 벗고는 검고 긴 머리를 풀어헤치며 몸을 돌려 태양빛을 받으며 말했다. 난 이곳에서 한 번도 일광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옷을 전부 벗고 일광욕 한 번 하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햇빛은 찬란하게 비쳤고 바닷물은 깊고 푸르렀다. 이런 날 벗은 몸으로 일광욕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유쾌한 일일 것이다. 육소봉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어째서요? 왜냐하면 난 색광이기 때문이야. 소옥이 생긋거리며 말했다. 나는 색광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색광이 자기 스스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겁내는. 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의 안색이 돌변했다. 그는 배 밑에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수영할 줄 아느냐? 못해요. 너의 그 궁주는 날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너도 함께 죽여 입을 막으려는 모양이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녀는 이 구명정 바닥에 구멍 2개를 뚫고는 밀랍으로 막아놨지요. 바닷물 때문에 밀랍이 녹게 되면 바닷물이 새어들어와 이 배가 가라앉게 말이에요. 육소봉이 놀라며 말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너는 왜 이 배를 탔느냐? 익살 땐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그는 이 총명하고 영리한 꼬마 아가씨가 의외로 아주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소옥이 말했다. 난 당신이 마음속으로 날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당신이 만약 날 만나지 않았다 해도 물에 빠져 죽기는 매한가지였을 텐데 그보다야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난 그저 약간 후회가 될 뿐이다. 뭐가 후회돼요? 조금 전에 널 정말로 좋아해주지 않은 건 말이다. 소옥의 얼굴이 빨개지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육소봉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뭐 때문에 웃는 거냐? 소옥은 대답하지 않고 배 앞쪽에서 커다란 양초를 꺼내더니 그 부드러운 손으로 양초를 둘로 잘라 배 밑에 구멍을 하나씩 막고는 중얼거렸다. 이 양초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모르겠다. 난 알아요. 이런 양초를 미리 18개나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걸로 또 막으면 그만이죠, 뭐. 육소봉은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표정으로 말했다. 바보 멍청이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여우로구나. 소옥이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비록 정말로 익사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긴 했지만 아직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한이 남을 것 같아서 익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육소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의 그 궁주가 내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아마 놀라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그녀는 매번 내게 일을 시킬 때마다 날 죽여 입을 막으려 했지만 난 매번 죽지 않고 어찌해서든 살아 돌아갔죠. 내가 살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도리어 아주 기뻐했다고요.
다음에 또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육소봉이 말했다. 그녀가 널 죽이려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녀를 위해 일을 하는 거지? 소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난 정말 죽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더 빨리 말이에요. 육소봉은 저도 모르게 탄식했다. 그 꿀벌과 함께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게 확실히 어렵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 돌아가면 그 꿀벌이 또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숨을 방법조차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소옥이 그를 보더니 돌연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넌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하구나. 이 눈썹같이 생긴 수염이 비록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크게 되면 아마 나의 이 수염도 좋아하게 될 거다. 소옥이 돌연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만 당신이 육소봉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게 뭐가 안타깝다는 거냐? 만약에 당신이 육소봉이 아니었다면 난 분명히 당신에게 시집을 갔을 거예요. 가령 작은 마누라라고 해도 상관없이 말해요. 육소봉이면 왜 내가 나에게 시집 올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난 과부가 될 생각은 없거든요. 육소봉에게 시집 오면 과부가 되고 만다는 거냐? 소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의 그 궁주는 오직 당신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고 구소야께서도 분명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테니 내가 당신에게 시집 간다면 아마 사흘 내로 과부가 되고 말 거라고요. 정오. 구명정은 마침내 해변가에 닿았고 두 사람은 지쳐서 기력이 다하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모래사장에 누워버렸다. 얼마가 지났을까 소옥이 갑자기 말했다. 과부가 되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기는 조금도 재미없는 일이라고. 재밌는 일이에요. 분명 아주 재밌어요. 어째서? 여자들은 결국 시집가서 남편이 생기게 되지만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서 자유롭게 다른 여자들의 남편을 훔칠 수도 있으니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육소봉은 또 멍청해졌다. 그는 이 소녀가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과부가 되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라니 그건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다. 소옥이 말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말이 맞죠? 육소봉이 쓰게 웃었다. 알고 보니 넌 여우일 뿐만 아니라 바보 멍청이로구나. 소옥이 웃더니 말했다. 어쨌든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은 바보 멍청이가 당신같이 큰 바보 멍청이에게 시집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녀가 갑자기 일어섰다. 난 돌아가야겠어요. 당신은요? 난. 그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를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일이야 이미 습관이 될 대로 된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사만이 결혼하는 날이고 그가 직접 사만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았다. 파도가 밀려오자 그는 이곳이 바로 지난번 자기가 떠밀려왔던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옥이 물었다. 도대체 돌아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바로 이 부근에 내가 만든 아주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는데 구경하고 싶지 않느냐? 거짓말, 난 거짓말하는 남자 싫어요. 그 집에는 날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단다. 그의 배는 아주 커서 아주 재미있지. 비록 말을 하지 않는다만. 소옥이 허리를 굽히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은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허풍도 잘 치는군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지만 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고요.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거라. 가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것보다 그녀가 입을 비쭉대며 웃다가 또 말했다. 그것보다 난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당신이 절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우습네요. 샘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의 오두막집도 여전히 건재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일도 많은 법이다. 소옥이 또 허리를 굽히고 웃어대며 말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한 그 아름다운 집이에요? 이 집은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된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거라. 좋아요, 좋아요, 좋아서 기절할 지경이에요. 육소봉이 크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갔다. 배가 큰 미륵불이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다. 소옥이 말했다. 이게 당신 친구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봐라, 이래도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소옥은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그러니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지. 그가 허리를 굽히고 미륵불의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과연 좋은 친구야. 난 자네가 분명 이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네. 자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배신하지도 않는 좋은 친구일세. 미륵불이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돌연 말했다. 하지만 난 사람을 물어버리는 수가 있다. 목소리는 분명 미륵불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육소봉은 대단히 놀랐다. 이 미륵불이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미륵불이 돌연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난 사람을 물어버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할 줄 알지. 육소봉은 돌연 뛰어오르더니 갑자기 미륵불을 껴안고는 웃으며 또 뛰어올랐다. 소옥이 놀라 그를 바라보며 혹시 병이 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육소봉은 확실히 병이 났다. 하지만 이러한 병은 기뻐서 생긴 병일 뿐이었다. 미륵불은 당연히 말을 못한다. 그 안에 누군가가 숨어서 얘기를 한 것일 뿐이었다. 육소봉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들은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만이었다. 사만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고 좀 더 수척해진 것 같았으나 눈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육소봉은 멍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서야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소? 사만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당신은 내 집에 올 수 있는데 왜 나는 당신 집에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올 수야 있지. 언제든지 말이요. 하지만 그가 마치 단정을 내리는 어투로 말했다. 오늘은 와서는 안 되는 거요. 왜죠? 육소봉은 비록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으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좀 전에 내가 난 사람을 물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할 줄 안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육소봉은 또 멍청해졌다. 소옥이 웃지도 않고 말했다. 이제서야 당신이 왜 거짓말을 하는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그건 당신이 사만 아가씨를 좋아하기 때문이었군요. 그녀도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으니 난 가야겠어요. 가지 않았다가는 정말 쫓겨날 테니까 말이에요. 이 소녀는 정말 눈치가 빨라 간다고 말하는 동시에 휙 가버렸다. 이번에는 육소봉도 그녀를 붙잡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 그녀가 멀리 가자 사만이 그제서야 물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좋아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이지.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를 힘껏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부드러운 나뭇잎 위로 쓰러졌다. 따뜻하면서도 축축한 바닷바람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의 호흡처럼 불어왔고 파도는 바위를 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호흡은 그 바람처럼 따뜻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호흡은 짧았고 급했으며 그들 마음처럼 뛰고 있었다. 당신은 왜 거짓말을 했소? 왜 날 가라고 했소? 왜냐하면 당신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서로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물을 필요도 없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은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부드러운 바람결처럼 그들의 호흡도 부드러워졌다. 이 작은 오두막집은 바로 그들의 궁전이었고 이러한 그들의 궁전 안에는 화평과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거칠고 사악한 일들은 그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들의 궁전, 그들이 사랑하는 이 궁전이 돌연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육소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대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하늘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린다 해도, 그래서 그들을 산산조각 내버린다고 해도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평생 가장 갈망하던 완전한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미 상대방이 만족하는 가운데 서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밖에서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였다. 정말로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확실히 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육탕의 목소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듣기 싫은 소리였다.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우육탕이 차갑게 웃는 소리였다. 우육탕은 차갑게 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가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그녀의 웃음소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첨예했다. 그녀는 박수까지 치며 비웃고 있었다. 좋아요, 아주 좋군요. 만약 당신들의 무공이 조금 전에 그 동작처럼 멋지다면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겠는데요. 육소봉이 마침내 숨을 몰아내쉬며 한 손으로 자기 몸을 누르고 있는 풀립들을 밀쳐냈다. 우육탕은 그들 위에서 그를 보고 있었는데 눈빛에는 원한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잘 지냈소? 우육탕이 말했다. 아니요. 정말인 것 같은데. 우육탕의 냉소가 돌연 교태 어린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가 말했다. 양심에 대고 하나만 말해주세요. 뭘 말이요? 이런 일 말이에요. 제가 더 나았어요? 사만이 더 나았어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째서요? 왜냐하면 이런 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요. 어떤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짐승이 하는 것이지. 우육탕의 교태 어린 미소가 돌연 또 냉소로 변했다. 사람이 죽어버린다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 10,000명보다는 살아있는 어미개 하나가 더 낫다고 하더군. 그건 아주 총명한 사람의 말 같네요. 당신이 사람인지 아니면 어미개인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소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있다오. 그게 뭔데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요. 적어도 지금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당신이 10,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낫겠지. 틀렸어요. 뭐가 틀렸다는 거요? 아마 당신들은 하루 반쯤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루 반? 이곳은 아주 큰 섬이에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이 섬에는 적어도 5,700여 개의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들이 1시간 반만 숨을 수 있다면 아마 180살까지는 살 수 있겠죠. 그녀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다만 당신들은 분명 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요. 어째서? 우육탕이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설령 날아다니는 팔이라고 해도 반시간 내에 당신들을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말이요. 아니면 그가 말이요? 당연히 그죠. 그러면 당신의 오라버니를 말하는 것이요? 당연하지요. 그녀의 눈에 자랑스러움과 교만한 빛이 가득했다. 그는 우선 반시간 동안은 아무데나 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무데나 가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반시간 동안은 절대로 당신들 뒤를 쫓지 않아요. 절대로? 그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당신은 못 믿는다 해도 당신 옆에서 잔 저 여자는 당연히 믿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부드럽게 변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전엔 우리 오라버니 옆에서 잤을 테니까요. 육소봉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과 신뢰가 생긴 이후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약에 육소봉이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건 잘못 본 것이다. 적어도 그의 안색이 조금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육탕은 웃었다. 육소봉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내게 하려던 말이오? 우육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는 거로군.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전부 다. 저랑 내기 하나 할까요? 무슨 내기를 말이오? 난 3시간 내에 오라버니께서 당신을 찾아낸다는 쪽에 걸겠어요. 날 찾아낸 뒤 파리처럼 잡아 죽일 거라고. 바로 그래요. 바닷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들의 호흡도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궁구의 검과 궁구가 살인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만이 육소봉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우육탕이 했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내가 더 나았어요? 아니면 사만이 더 나았어요? 그녀는 뜻밖의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때이든 여자의 목숨을 원하는 건 결코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자가 질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이다.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73장 73. 무검구소야의 추격과 여검객. 육소봉도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역시 궁구의 검이 아니었다. 그는 생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원래 이미 여러 번 죽었어야 할 몸이었다. 사만이 육소봉을 쳐다보며 나직이 물었다. 뭘 생각하고 계세요?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소. 제 생각이요? 당신이 지금 질투를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만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왜 제가 질투를 해요? 당신이 질투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그녀와 할 때 좋았기 때문인가요? 나는 많은 여자들과 좋았던 적이 있어. 그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그러나 당신은 사만이 그의 입을 막으며 톡 쏘듯이 말을 이었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육소봉은 긍정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부정하지도 않았다. 사마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정말로 궁구와 함께 잤었는지 왜 묻지 않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건가요? 육소봉이 뜻밖의 고개를 끄덕였다. 사만이 또 그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내 뜻이 뭔데 그러오? 당신은 일부러 날 화나게 해서 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당신은 내가 당신 곁을 떠나야지만 18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번에도 육소봉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사만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가 가령 18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해도 그 삶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18시간을 사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소?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 것이오? 당신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가령 1시간밖에 살 수 없다 해도 난 만족할 거예요. 육소봉이 돌연 뛰어오르더니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함께 갑시다. 넓게 깔린 모래사장 뒤편은 바로 높고 웅장한 암석과 울창하고 빽빽한 숲이었다.
이런 곳에선 토끼라도 쉽게 여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육소봉은 그러나 토끼가 아니었다. 그는 토끼처럼 영리하고 재빠르지도 못했고 여우처럼 교활하지도 개처럼 사납지도 못했다. 그는 원래 사냥꾼이었다. 숲과 연못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났다.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함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다른 사람의 추적을 피하려는 일이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는 당연히 궁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독사이고 여우이고 마귀예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대체 어떤 자요? 어떤 사람은 그를 9가지 물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어떤 9가지? 독사의 피, 여우의 심장, 부캐의 얼음, 천산 위의 서감, 사자의 용맹함, 이리의 잔인함, 낙타의 인내, 사람의 총명함, 거기에 지옥의 마귀까지. 육소봉은 웃고 있었지만 그다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사만이 말했다. 이 섬에는 확실히 몰래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몇 군데나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건 비록 5천여 군데밖에 안 되지만 그다지 적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는 어느 정도나 알고 있어? 모두 다 알고 있지요. 내가 아는 곳은 그도 전부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곳까지도 그는 다 알고 있어요. 사만이 말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디에 숨든지 간에 그는 분명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육소봉이 침묵하다가 돌연 또 웃었다. 사만은 세상에는 어떤 때라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웃음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사람을 좋아했다. 그러나 육소봉은 정말로 너무나 유쾌하게 웃었기 때문에 그녀는 물었다. 왜 웃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각나서 그런다오. 이런 때에 당신을 그토록 웃기고 재미있게 만든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우리가 숨을 만한 아주 재미있는 곳이 하나가 생각났다오. 아무리 재미있는 곳이라도 그가 찾아내기만 하면 그 재미가 싹 사라져버릴 텐데요. 내가 장담하건대 그곳은 절대로 그가 못 찾아낼 거라오. 사만이 말했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계란 껍질 속이요. 사만은 약간 화가 났다. 이런 심각한 때에 그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웃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만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계란 껍질 속에 숨다니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뭐죠? 바보여야만 계란 껍질 속에 숨을 수 있다는 것. 사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곳에서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시오? 당신 아니에요? 육소봉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그보다는 덜한 편이지. 난 기껏해야 6, 7가지로 만들어졌을 뿐이니까. 당신은 궁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맞았소. 그가 계속 이어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바보이기 때문에 숨고 싶은 자는 누구든지. 그가 사는 곳에 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요. 사만의 눈에서도 빛이 났다. 이제 그녀도 육소봉의 뜻을 잘 알게 되었다. 궁구는 과연 그들을 잡으러 나갈 테니 그의 방에는 분명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궁구의 집에 몰래 숨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는 셈이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들이 그곳에 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궁구까지도 말이다. 아무도 생각 못하는 곳이 당연히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사만이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곳에 숨어 들어가죠? 육소봉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생각에는 세상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다. 사만이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당신은 그 계란 껍질이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오. 당신은 설마 우리들이 대명천지에 내놓고 걸어 들어가도 아무도 못 보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육소봉이 말했다. 대명천지에 내놓고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소. 아니 아예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오. 사만이 말했다.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요? 설마 팔이나 모기로 변해 날아 들어가자는 건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난 변할 수도 없지만 변한다 해도 팔이나 모기로 변하지는 않을 거요. 사만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옛날 얘기를 듣는데 몰두해 있는 어린애 같았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이 전혀 믿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내가 장담하건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오. 설마 정말 걱정되는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있다오. 뭔데요? 나에게는 숨어 들어갈 방법만 있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오. 그러니 우리가 18시간 숨어 다닌다 해도 그는 우리를 찾아내고 말 거예요. 그때가 되어 그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사만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째서? 왜냐하면 18시간 후엔 그는 이미 이곳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요? 가지 않으면 안 될 곳이 있어요. 무슨 일로? 왜냐하면 밖에서 그가 해줘야 할 일이 분명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육소봉이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살인 외에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또 뭐가 있어? 없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가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요? 당연히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게 누구요? 몰라요. 그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육소봉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육소봉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마는 자신을 쉽게 배반하거나 속일 그런 여인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만이 그를 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뭘로 변해서 그곳에 숨어들 생각이에요? 육소봉이 말했다. 어쩌면 좋을 것 같소? 내 생각에는 죽은 사람만이 그의 집에 편안히 숨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소봉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또 한 가지를 잊고 있소. 네. 죽은 것은 종류가 많지 않소? 사람뿐만 아니란 말이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나무에는 생명이 있지만 잘라내어 상자로 만든다면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상자는 죽은 상태이다. 길고 구불구불한 산길에는 10사람이 5개의 상자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을 보니 상자는 아주 무거운 모양이었다. 더군다나 가장 뒤에 들고 가는 상자는 더더욱 무거운지 약간 뒤에 처져 있었다. 다행히 이곳은 거의 계곡 입구에 다다른 곳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사만을 보았다. 그녀는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듯이 나타나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절 아시겠나요?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계곡에 출입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몰래 그녀를 훔쳐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기껏해야 그녀의 두 눈 정도를 쳐다볼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구소야에 의해 그녀를 훔쳐보는 것이 들킨다면 구소야가 크게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소야를 감히 화나게 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두 사나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만 아가씨께서는 무슨 분부가 있으신지요? 사만이 담담히 말했다. 난 없지만 구소야께서. 두 사나이가 얌전히 듣고 있었다. 구소야의 분부라면 감히 듣지 않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만이 말했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당신들에게 이 상자를 그의 방에 옮겨놓으라고 시키더군요. 비록 그들이 이전에는 이런 식의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반항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모두들 사만이 하는 말은 구소야 자신이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만이 말했다. 구소야께서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서 우선 당신들더러 깨끗이 손발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마침 바로 부근에 작은 개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빨리 뛰어가 씻고는 돌아왔다. 상자는 여전히 길가에 있었지만 사마는 보이지 않았다. 상자 속은 어두웠고 조용했다. 이제 상자는 가볍게 흔들리며 운반되고 있었다. 바깥에는 생사일로의 위기가 가득했지만 두 사람은 상자 안에서 서로를 꽉 껴안은 채 짜릿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건 어떤 맛일까? 세상에 이런 맛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육소봉도 사만도 지금은 그 맛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 그들은 상자 안에서 서로 꼭 껴안은 채 상대방의 호흡을 자신의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이 입을 열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만이 숨가쁘게 물었다. 당신은 상자가 운반되리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그가 거칠에 아주 신경을 쓰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선물 공세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던 거라오. 그는 어제 돌아왔는데 그의 상자가 오늘에서야 운반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그를 따라 그동안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은 모두들 죽을 지경이었을 테고 배가 해안에 정박해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을 테니 분명 술이나 진탕 마시고 취할 게 뻔하잖소.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상자를 운반해 오리라고 생각했지. 그런 계산으로 당신은 상자가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 운반되어 오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로군요. 판단이 정확한 사람은 원래 좋은 운이 따르는 법이다. 왜냐하면 판단이 정확한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이다. 기회는 바로 운이었다. 사만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또 상자를 운반해 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일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분명 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측했겠군요. 육소봉은 당연히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이런 일을 궁구 자신이 만약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입 밖에 꺼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아주 오만하고 자만심 강한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했을 때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법이었다. 그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그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알리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육소봉 역시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으므로 궁구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사만이 말했다. 하지만 이곳으로 상자가 운반되는 동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그건 이곳 사람들이 남의 쓸데없는 일에는 간섭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오. 이런 작은 일 같은 경우엔 더욱이 말이오. 사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잘도 알아봤군요. 이곳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전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지요. 상자가 운반되는 동안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더더욱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게 뻔했다. 궁구는 과연 그를 잡으러 막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방에 없었다. 상자에 작은 틈이 생기면서 벌어지려고 했으니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내가 죽은 뒤에 만약 염라대왕이 다음엔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소? 분명히 작은 병아리가 되겠다고 하겠지요. 맞았소. 이 상자는 정말로 계란 껍질과 아주 닮았다. 이 계란 껍질 안은 정말 안전하고도 따뜻했고 또 달콤했다. 난 병아리가 계란 껍질 안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나갈 생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째서? 왜냐하면 나간 뒤에는 닭으로 변해야만 하잖아요. 닭은 또 항상 온갖 종류의 양념이 곁들여진 채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듣자 하니 어미 닭으로 백숙을 만들어야 맛있다고 하더군. 후. 당신은 절 백숙으로 만들고 싶나요? 그러기엔 당신이 너무 아깝지. 하지만 당신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주 향기가 난다오.
당신은 절 먹고 싶나요? 먹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오. 황혼역이었다. 계란 껍질 속에서 마침내 두 마리의 병아리가 튀어나왔다. 하나는 수컷이었고 또 하나는 암컷이었다. 구소야가 사는 곳은 계란 껍질처럼 초라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방에는 고급스런 기물들로 가득했다. 때마침 석양빛이 창문의 창호지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가 있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어? 절대 없어요. 몇 년 동안 궁구소야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까지도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항상 고독을 즐겼고 자만심이 강한 남자였다. 그래서 그는 거울 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방 안에는 아주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 유명한 장인이 최대의 솜씨를 발휘하여 만든 것 같았다. 이 거울은 그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는 이 거울이 천하 제일의 거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요. 거울 옆에는 검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모양은 좁고 길었으며 형식은 고아했다. 이게 바로 그의 검이에요. 그는 살인하러 갈 때 검을 방에 남겨두었다. 그가 살인할 때는 검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검을 만지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나도 검술이 이미 무검이라는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오. 서문취설, 당신도 그 사람을 알고 있어? 사담이 담담히 말했다. 난 무검이라는 경지가 검술의 최고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검을 연마하는데 뭐하러 무검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육소봉은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돌연 침상 아래에서 누군가 치고 있는 박수 소리를 들었다. 박수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청천벽력보다도 더 사람을 놀라게 했다. 육소봉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자 번쩍번쩍 빛나는 대머리가 침상 아래에서 쑥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노실화상! 육소봉이 말하는 순간과 동시에 검광 하나가 번뜩이면서 장검으로 노실화상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재빠른 검이었다. 사만이 청동 거울 옆에 걸려있던 검을 빼들고 출수했던 것이다. 그녀의 출수가 너무도 빨라서 육소봉조차도 놀라고 말았다. 노실화상은 당연히 그보다도 더 놀랐다.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도 억지로 웃으려 애썼다. 사실 아가씨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실 것도 없이 이 화상도 아가씨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여검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만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럼요, 그럼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노실화상도 아부를 떨 줄 아는구먼 그래. 노실화상이 말했다. 화상은 절대로 아부를 하지 않아. 화상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사마는 웃지도 않고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가씨들은 항상 진실을 좋아하진 않는 법이에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럼 아가씨들은 뭘 듣기 좋아하는데요? 사만이 말했다. 아가씨들은 아부를 더 좋아하지요. 노실화상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화상이 비록 아부를 떨지는 못하지만 다른 일은 많이 할 수 있답니다. 뭘 할 줄 아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매쟁이 노릇을 해서 성혼시키는 일을 잘하지요. 그건 정말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랍니다. 이번엔 누구를 성혼시킬 생각인데요? 노실화상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마리의 병아리들이지요. 수컷 하나와 암컷 하나 말입니다. 사만도 웃었다. 그녀가 웃기 시작할 때 노실화상은 벌써 물고기처럼 그녀의 검 아래를 빠져나와 재빨리 육소봉의 등 뒤로 가서 숨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 수탉이 만약 암탉을 맞이하지 않겠다면 화상도 허락하지 않을 거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맞이하지 않겠다고 누가 그래?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넨 정말로 맞이하겠다는 건가? 육소봉은 그를 상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사만을 바라보았다. 탕 하고 사만의 손에서 검이 떨어져 내렸고
순간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되었다. 노실화상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 표정이 마치 울음을 터뜨리려는 듯 했다. 그가 중얼거렸다. 화상은 왜 수탈이 되지 못하고 화상 노릇만 해야 하는 걸까? 이 방에는 술이 한 방울도 없었다. 노실화상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남자의 방에 술이 없다니 이 남자도 남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는 건가? 가령 자기는 마시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이 마시게 준비는 좀 해둬야 될 것 아닌가? 화상도 술 생각이 있나? 마시고 싶은 술이 하나 있기는 있다네. 어떤 종류요? 당신들의 결혼 축하주. 사만이 생긋거리며 웃었고 육소봉도 웃었다. 그들은 이 화상이 정말 사랑스럽게 느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사실 술이 없어도 화상은 물 한 잔으로 자네들의 결혼 축하주를 마신 셈 칠 수도 있다네. 그러더니 그가 정말로 물을 한 잔 마셨다. 이제 화상이 자네들의 결혼 축하주를 마셨으니 자네들은 부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네. 사만이 고개를 들어 육소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실소. 두 사람은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되었다. 육소봉의 탄탄한 가슴에 사만의 풍만한 젖무덤이 포개어진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아마도 화상으로서 환속을 유발케 하는 자극이었다. 노실화상의 표정이 또 울 것처럼 변하더니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이 화상을 환속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요? 밤은 더욱 깊어갔다. 방에는 등이 있었으나 켜지 않았다. 아니 켤 수 없었다. 육소봉은 개의치 않았다. 만약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불을 켜지 않는다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노실화상은 당연히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치 눈을 감고 있는 듯 했다. 방 안은 정말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육소봉이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노실화상이 말했다. 자네들 입은 시간이 있나? 사만이 말했다. 있죠. 노실화상이 말했다. 시간이 있다면 화상과 함께 잡담이나 좀 하는 게 어떨까? 사만이 말했다. 그러죠. 육소봉이 말했다. 화상은 어떻게 침상 아래에 숨어 있게 된 거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왜냐하면 이곳의 주인이 비록 술 마시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질투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이지. 화상도 바보는 아니군. 화상은 엄청나게 총명하시네요. 근데 두 병아리들은 그다지 총명한 것 같지 않아. 육소봉이 말했다. 어디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병아리들이 만약 바다로 나가는 상자 속에 숨어 있었다면 보름도 못 되어 집에 돌아가 있었을 텐데 이러고 있으니 총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라네.